바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많은 한국인에게 바람은 한 세대의 심장박동이자 김범용의 이름입니다. 1985년 자작자사로 무대에 오른 그의 노래는 골목과 교실, 다방을 휩쓸며 한 청년을 순식간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주인공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청주의 가난, 배고픔을 말하지 못하던 소년, 부잣집 소고기 장조림에 달고 쓰린 기억, 미술을 내려놓고 음악의 모든 걸 건 선택, 제작자로서의 영광, 그리고 건설 사업으로의 무모한 진출 끝에 맞닥뜨린 막대한 빚과 추락. 그 한가운데서 그를 붙든 건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에 기대 다시 노래를 찾았고, 무대 위로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춘의 열창이 아니라 생존자의 울림이었습니다. 2018년 그는 마침내 모든 빚을 갚고 돌아왔습니다. 관객은 옛 노래를 부르면서도 전혀 다른 깊이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수의 전기이자 한 인간의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람은 여전히 분다. 가수 김범용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1959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은 그의 어깨에 짐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집은 좁고 허름했으며 밥상 위에는 늘 김치와 풀죽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범용은 배가 고파도 부모님을 걱정시킬까봐 배고프다는 말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후유증으로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었고, 집안은 늘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 공장에서 본드 냄새에 취해 쓰러질 정도로 고된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범용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피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깊게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소고기 장조림을 본 순간입니다. 설날에나 한 번 맛보던 귀한 음식을 그 집에서는 반찬으로 아무렇지 않게 내왔습니다. 한입 베어문 맛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라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을 돌리고 아이스크림을 팔았으며 방학이면 찹쌀떡을 지게에 지고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버거운 삶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두 가지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그림, 또 하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 만큼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동시에 자신만의 노래를 틈틈이 써 내려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의 인생을 바꾼 이는 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가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난한 거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꿈을 잃지 마라. 이 짧은 한마디는 소년의 시야를 열어주었고 삶을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닭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55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충북대학교에 진학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미술이 아니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눈앞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었습니다. 수백 곡의 자작곡 중 일부를 데모 테이프로 만들어 보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목소리가 여자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독특함이 결국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기획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큰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소년 김범용은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무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5년 김범용은 자신의 자작곡 바람으로 단숨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라디오, 다방, 골목의 카세트까지 어디서나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범용 신드롬이라 불렀고 공연장에는 팬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인상, 10대 가수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그는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노래가 그의 연애담이 아니라 하숙집 친구가 바람 피우다 들킨 장면에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사건이 수백만 명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셈이지요. 문화 연구자들은 이를 집단적 공명이라 부릅니다. 사적인 경험이 대중의 보편적 감정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모 또한 인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눈빛,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은 곧 청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훗날 김범룡이 남긴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삶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람은 그를 정점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한 겨울비는 내리고 현화 등도 사랑받았지만 늘 첫 번째 바람과 비교되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5, 6 무대를 오르내리며 번 돈은 많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깊은 고독이 그를 감쌌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김범룡을 두고 상징의 포로가 된 스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고기 세대의 기억이 되면 그 가수는 개인이 아니라 상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 사소한 약점조차 소문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곡을 쓰고 후배를 키우는 프로듀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녹색지대와 진시몬의 성공 뒤에는 그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여전히 바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그늘이 동시에 들이운 전성기. 그것이 김범룡의 운명이었습니다. 1990년대. 김범룡은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듀서로 변신하여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룹 녹색지대였습니다. 그는 작곡은 물론 제작 전반에 참여하며 팀의 색깔을 만들어 주었고 후회할 거야, 준비 없는 이별 같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녹색지대는 단숨에 국민 듀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것을 두 번째 전성기, 곧 김범룡 신드롬의 확장판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제작에도 참여하여 국민 애창곡을 남겼습니다. 이 노래는 술자리, 학교, 결혼식 어디서든 불렸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우정을 노래하는 대표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중음악 연구자들은 이를 세대 매개자의 역할이라 설명합니다. 한 세대의 가수가 다음 세대의 음악인을 발굴하고 성공시킴으로써 음악적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훗날 T의 멤버가 된 문희준이 김범룡을 찾아와 오디션을 보았을 때입니다. 김범룡은 그의 끼와 열정을 보고 함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수만이 직접 전화로 그 친구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훗날 김범룡은 내겐 아쉬움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하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넉넉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프로듀서로서 그는 단순히 곡을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녹음을 지휘하고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며 때론 엄격하게, 때론 따뜻하게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대 위 환호를 바라볼 때면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쓸쓸함도 느꼈습니다. 만족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시간. 그것이 그의 프로듀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후배들에게 김범룡은 여전히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그는 곡뿐 아니라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은 훗날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많은 상처를 가릴 수 있었지만 영원히 공허함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김범룡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정적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비극적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건설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시대의 황금광맥이라며 부추겼고 그는 음악으로 번 돈과 저작권 수익까지 몽땅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곧 흔들렸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어난 빚은 무려 40억 원. 집과 재산은 물론 평생 쌓아온 노래의 저작권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영혼을 빼앗긴 것과 같았습니다.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채무자로 전락한 그는 방송 무대조차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녹화 중에도 빚 독촉 전화가 울려댔고
그는 결국 카메라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은 그 공백을 루머로 채웠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이다. 교만해졌다는 말이 돌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빚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그는 장터 무대, 트럭 위에 임시 무대까지 오르며 하루에 5공연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수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아 준 건 아내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되면 나도 무너집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짧지만 간절한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가족 자본이라 부릅니다. 돈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은 절망을 견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김범용은 바로 그 사랑 덕분에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순간에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범용에게 그 이유는 바로 사랑과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빚더미에 짓눌린 세월 동안 아내는 언제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라면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 짧은 말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장터 무대, 결혼식, 심지어 임시 트럭 무대까지 오르며 하루에 5공연을 뛰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곡은 빚의 일부, 한 무대는 자유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그는 40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진 순간 그는 곧장 작업실로 달려가 기타를 들었고 곧 탄생한 곡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내 인생의 구원자였다. 무대에 다시 선 김범용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청춘 같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사랑을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를 들었고 바람 바람 바람은 이제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한 인생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문화 연구자들은 이 귀환을 상징적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무너졌던 예술가가 고통을 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예술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범용은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음악으로 다시 세상에 구원을 건넸습니다. 김범용의 인생은 화려한 고음과 깊은 저음이 교차하는 긴 음악 같았습니다. 가난한 청주 소년에서 1980년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다시 40억 원 빚더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를 일으킨 것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다시 살아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관객들은 바람 바람 바람을 따라 부르며 단순한 유행가가 아닌 함께 견뎌온 시대와 희망을 기억합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도 사랑과 음악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무대 뒤에 숨겨진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